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발지압에 대한 공부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발지압에 대해서 오늘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발지압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체에 뼈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대충 아세요? 대충 그냥 207개 내지 208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발에는 그 뼈가 몇 개 있을까요? 한쪽 발에만 26개가 있어요. 그럼 발 2개 합하면 몇 개요? 52개의 뼈가 있어요. 그럼 아까 내가 우리 인체의 뼈가 모두 몇 개라고요? 207개나 208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발에만 우리 몸의 전체 뼈의 4분의 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발은 우리 몸의 비중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3%? 한 4%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뼈 비율로는 25%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발은 우리 몸의 인체하고 연결되는 반사구가 돼 있어요. 반사구가 있는 곳은 우리 몸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손도 반사구가 있고, 귀도 반사구가 있고, 눈에도 반사구가 있고, 우리 척추 라인에도 반사구가 있어요. 그런데 발에 있는 반사구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지압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반사구가 어떤 일을 하고 또한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런 발에 대해서 우리 건강한 발이 어떤 발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건강한 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째, 5가지가 없어야 돼요. 건강한 발은. 5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발에는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발에 통증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발에는 반사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사구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발에 문제가 생기겠죠. 반사구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발에는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각질이 없어야 됩니다. 각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발에 어떤 반사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각질이 있다는 그 각질이 있는 자리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장기하고 연결이 됐을 때 내 장기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에는 각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발에는 부종이 없어야 돼요. 발이 퉁퉁 부었어. 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종이 없어야 되고. 네 번째, 변형이 없어야 됩니다. 변형이라는 것은 가장 심한 변형이 뭐냐면 외반무지예요. 무지외반이라고도 합니다. 예,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그런 변형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변형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발작 공부하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냉이 없어야 돼요. 발은 항상 따뜻해야 돼요. 근데 발이 차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변형하고 냉에 대한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은 기본 반사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무지외반이 왔을 때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발가락이 이렇게 모아져요. 발가락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발가락이 이렇게 모아지면 우리 몸에 심장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심장과 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모아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냉도 역시 심장과 연관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체온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 체온은 36.5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심장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심장의 온도는 45도입니다. 근데 이 45도의 심장에서 뜨거운 온도로 나갔던 것이 발에 왔을 때 이 식어요. 식다 보니까 이게 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오냐면요. 저혈압인 사람들. 우리 정상 혈압인데 좀 낮은 정상인 혈압들. 이런 사람들이 이 냉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발에는 이 5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는 일단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반사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 반사구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발에 이 발을 봤을 때 요거만 해도 그냥
전체 발지압은 아니더라도 발지압한 것 같은 효과가 나온다. 그런 것이 기본 반사고예요. 자, 기본 반사고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 우리 신장부터 시작합니다. 신장. 우리 신장이 아닌 콩팥. 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장, 수뇨관, 방광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용천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천혈, 부신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복강신경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하나씩 내가 발의 위치를 보면 돼요. 제가 오늘 발 모양을 그려놨어요. 어때? 발 모양이 좀 이쁜가요? 발 모양이 보면 이게 엄지발가락이고 발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아요. 왼쪽 발바닥을 내가 앞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발바닥을 내가 앞에서 봤다. 그렇게 되면 발에는 이렇게 팔자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콩팥. 신장 위치가 발에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장. 콩팥이에요. 자, 콩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한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콩팥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콩팥에 대한 질환이 있어요. 콩팥은 크게 한 4가지, 5가지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단백뇨. 우리 소변 봤을 때 그냥 말 그대로 단백질 나가는 거예요. 단백질 찌꺼기가 나가는 거예요. 원래 단백질 찌꺼기는 콩팥에서 잘 걸러가지고 간으로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 단백뇨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콩팥의 첫 번째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구체신염. 사구체신염이라는 것은 이 콩팥 안에는 이렇게 꽈리처럼 생긴 꽈리가 있어요. 이 꽈리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꽈리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우신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신우신염이라고. 얘는 뭐냐면요. 요로기에 결석이 낀 거예요. 요로기에 결석이 낀 것이 우리 신우신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신부전증. 많이 들었죠? 신부전증. 신부전증 많이 얘기해요. 이 신부전증이라는 건 식에서 여기 콩팥, 신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순환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부전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신장 결석이에요. 콩팥에도 돌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질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장에 이런 질병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장에 대해서, 신장 위치는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제가 기본반사고 제가 신장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수뇨관이라고 그랬어요. 자, 수뇨관은 발 보면은 요 부분에 여기에 방광이 있어요. 방광하고 신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관이 지나갑니다. 요것을 우리는 수뇨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뇨관은 뭐냐면 쉽게 이거세요. 우리 콩팥에서 찌꺼기를 다 걸러내요. 그걸 모아내야 되겠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모아내가지고 우리 방광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가지고 연결되는 이 관이 수뇨관이에요. 그런데 수뇨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요로결석 많이 들어보셨죠? 이 관에 결석이 생겨요. 결석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백뇨가 나오면 단백질 찌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단백질 찌꺼기가 우리 몸속에서 떠도는 칼슘하고 만나게 되면 이게 돌처럼 굳어요. 이것이 이 수뇨관 관에 사이에 끼어요. 끼게 되면 이 통증이 장난이 아니겠죠. 요로결석 오면 정말 많이 심하게 표현하면 땡땡 굴러요. 그런 것이 여기 수뇨관에 요로결석이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 방광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오줌주머니예요. 오줌보예요. 얘는 방광은 자칫 잘못하면 방광염으로 올 수 있어요. 방광염이 오면 그 고통도 역시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방광에서는 우리 요도로 해가지고 배출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반사구 중에서 이제 3개를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용천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용천. 다시 얘기하면 부신이에요. 부신 자리예요. 그러면 용천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몸에는 콩처럼 생긴 장기가 있어요. 그게 콩팥이에요. 근데 콩처럼 생긴 장기 위에 꽃갈 모자처럼 생긴 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부신이에요.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콩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모자처럼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부신이에요. 여기가 콩팥이고, 콩팥 위에 여기 부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혹시 잘 안 보이나요?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콩팥이 이렇게 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자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부신이고 여기가 신장 콩팥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순혈관의 방광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여기 용천이에요. 그러면 용천은 어떤 일을 해주냐면요. 용천을 잘 자극을 해주면요. 우리 몸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졸을 다시 얘기하면요. 면역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든가 무슨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오기도 해주는 전조 호르몬이에요. 그게 코르티졸 호르몬이에요.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힘이 생겨요. 면역 기능이 높아져요. 그것이 여기 용천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강신경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발에서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복강신경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혹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배를 여기 쓰다듬어줘요. 배를 살살 쓰다듬어. 이게 바로 이 복강신경총이에요. 이게 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위치는 알았는데, 그럼 발잡을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발잡을 배우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요런 지압봉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지압봉을, 그리고 여기, 골곡도 있어요. 자, 요런 지압봉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릴게요. 자, 요 지압봉을 갖고 어떻게 발작을 하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 신장, 콩팥을 지압을 해야 되는데, 콩팥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라 그랬어요. 발에서. 여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줘요. 지압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줘요. 보통 내려주는 횟수는 한 번 할 때, 한 6번에서 8번 정도를 내려주시면 돼요. 요 지압봉을 가지고 요 뒷면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주시.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콩팥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겠죠. 신장을 잘 건드려 주니까요. 그 다음에 순뇨관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관 따라서 신장에서부터 찌꺼기들이 잘 배출되라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네, 내려주는 거예요. 예. 요 지압봉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역시 6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쭉쭉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광은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방광은 엄밀히 따진다면 발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자 여기 발 모양이라고 그럴게요. 발 보면 옆에 쭉 보면 여기에 저 두툼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두툼한 부분이 있어요. 발 두툼한 부분을 여기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지압봉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지압봉을 여기 꾹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눌러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눌러주면 우리 방광염이라든가 방광에 어떤 문제도 예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천이에요. 자 용천도 역시 점이에요.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 지압봉을 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지압봉을 꾹 눌러주는 거예요. 용천을 눌러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코르티졸 호르몬이 잘 나와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높여줘요.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역시 이것도 몇 번 정도 눌러주면 6번에서 8번 정도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복강신경총은 크기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발에서 할 때는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요 지압봉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한 500원짜리 크기 동전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한 7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기본 반사구에 대한 발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한 다른 부위에 대해서 어떤 반사구가 있고 어떤 우리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강의 괜찮았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